혹시라도 평평하지 않고 부등심화가 일어나거나 산사태나 홍수의 우려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점 보시면 이 중간 밸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휴즈 코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휴즈 코크가 뭐냐면 과류 차단 장치인데요. 그 연소기가 연결되어 있는 포단에 이상압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장치라는 게 휴즈코크예요. 이 휴즈코크는 연소기 각각의 휴즈코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스 소비량이 19,400kcal 초과하거나 그 배관의 호스폭 또는 배관용 밸브가 설치가 되면 그걸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연소기에 보면 반드시 연소기 전단에는 휴즈코크나 아니면 밸브가 다 달려 있어야 돼요. 그걸 교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든 연소기를 하나로 갖다 잠그면 안 되니까 각 연소기에는 하나씩 다 차단 밸브가 다 달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휴즈코크가 원래 원칙이지만 배관용 밸브나 그 호스콕 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호스가 연결이 될 때 지금 보면 가운데 이렇게 T자가 써져 있고 X라고 이렇게 사선으로 거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호스를 설치되어 있는 데 있으면 이건 반드시 부적합입니다. 이게 사고의 위험이 되게 높은 건데요. 이거는 호스를 T자로 연결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LP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고 앞에서까지 연결해서 여기 연소기를 달아가지고 세 개가 T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다 보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건 권고를 해주셔야 되고 가스를 그 자리에서 못 쓰게 하셔야 될 거예요. 탱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연결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호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호스를 연결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을 하면 휴즈코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다 호스를 끼워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T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T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 끼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LPG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밴드로 고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당겼을 때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꼭 얘로 견고하게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여줘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우리 도시가스에서는 그 찝어주는 게 있어요. 아예 찝어서 한번 이거는 풀릴 수 있잖아요. 저희는 찝어놓으면 절대 빼지를 못해요. 그거를 자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 거는 다 그걸로 써놨는데 요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호수의 길이가 3m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호수가 3m가 넘어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LPG를 제가 표현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 사례가 LPG가 좀 많거든요. LPG는 호스를 해가지고 쭉 빼서 그냥 연소기까지 3m를 갔어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호스 길이는 3m를 넘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m가 넘으면 그 배관으로 네, 배관으로 해야 됩니다. 연소기까지 거리가 3m가 넘어가요. 배관으로. 네. 아니 소비량이 19,400이면 이 정도 어느 정도예요? 19,400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30평대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용량 정도. 보일러요? 네. 가스 보일러? 네. 아니면 한 3구 렌지 정도, 3구, 4구 렌지 정도, 그 정도가 19,400쯤 나올 겁니다. 시간당 한 2루베 정도 도시가스 소비량으로 한 2루베 조금 안 되게끔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침이 한 1에서 2 정도. 그 저희 그 소비 계산하는 걸로 따지면 소비량 등급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LPG는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용기에서 호스로 빼는 게 3m가 넘어가는지에 대한 거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공통 적용일 거예요. LPG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연소기에는 안전공사의 검사 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연소, 가스레인지 보일러도 그렇고 우측 뭐 측면이나 좌측 측면이나 보시면 소비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소비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배관 설치 적정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보일러에 지금 연소기 옆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인데요. 이게 그 금속 플렉시블 호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는 강간, 동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안에 뭐 이걸 호스로 중간 밸브를 사용하면 호스로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순간 온수기 그 사용량 작은 것들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다 배관으로 검거를 해요. 보일러는 되게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신다면 그런 건 좀 검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들 뭐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건 별도의 법규는 따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 배관이 어떤 걸 사용해야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관 조정 상태 확인 지금 8번 보시면 이 호칭 지름에 따라 틀린데요. 13mm 미만은 1m,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15A 이상을 쓰기 때문에 2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m. 다 배관과의 거리는 2m 정도고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맞춰놨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확인하실 부분은 그 고정해 놓은 것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훼손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서 이거 훼손됐으니까 이거 가서 다시 브래켓 하나 박아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이거는 크게 위해 요소는 없어요.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상황이긴 한데 뭐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0mm가 넘어가면 그 KGS FU551이라고 이게 도시가스 코드인데요. 이 코드 안에 그 안에 이제 뭐 기준이 또 상세하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산업안전장업 통상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 안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뭐 그 확인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배관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이 돼서 배관이 움직이지 않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의 방호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그 안전공사가 그 작성을 한 부분의 체크리스트에 보면 외부 배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 미설치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호 철판의 하단부는 지면에서 20cm 이상, 30cm 이하로 이격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만큼씩 띄어서 지금 이게 현재 도시가스에서 저희 최근에 설치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다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왜 개정이 됐냐면 이게 담배를 피시고 담배 꽁초 쓰레기를 여기 그 안에 집어넣는 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담배를 이제 꽉 찬 상태에서 한 대 피고 제대로 끄지 않고 거기서 털어서 끈 거죠. 거기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불이 크게 나서 안에 지하관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뭐 상상도 못할 큰일이 날 뻔했죠. 역류가 돼서 그 불이 역류가 돼서 안에까지 타버렸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거의 일대 연결된 데는 다 난리가 나는 그런 사례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바꾼 건데 이거는 그 방어 조치만 돼 있으면 합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나 안전공사에서는 지금 설치되는 것들은 다 띄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설치되는 것들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부적합을 내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수요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좀 띄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설치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는 상황이지 이건 부적합 상황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안내를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개인 건물주나 뭐 이런 사람이 그냥 뗐다고 위로 올려서 붙여도 돼요? 못하죠. 그건 못해요? 못하죠. 근데 좀 뭐 본인이 공부도 좀 다를 줄 알고 하시면 그 써다가 올려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뭐 자기 건물에 구멍 내고 뭐 실리콘 막 다 쌓아놓고 했는데 또 뚫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인 부분인데 일단 바닥에 붙어 있는 것도 부적합은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건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누출 검지기 사용해서 그 누출 검사는 사용 압력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검지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단의 마감 조치 이 부분이 그 문제인데 이거 보면
연소기를 철거하고 나면 이렇게 반드시 그 마감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그냥 휴지코크를 꽂아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들은 그 안전캡을 사용해서 그 시공을 하거나, 안전캡은 이거는 그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열 수 없는 구조로, 그러니까 일반 수로가에서 애기들이 와서 그냥 장난치느라고 열 수 없는 구조만 되면 되는데, 이것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류 차단 장치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일자로 열어놔도 가스 안 새요. 딱 열면 톡 하고 잠겨요. 근데 이걸 사선으로 놨을 때가 문제죠. 사선으로 가스비 아낀다고 사선으로 놔버리면 그냥 가스가 계속 흐르는 건 가류 차단 장치의 그 작용을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휴즈코크가 달려있으면 안전캡이 돼 있어야 되고, 휴즈코크에 호스가 연결이 돼 있으면 관계는 없지만 휴즈코크만 돼 있으면 불적합이에요. 그래서 안전캡을 실시를 했는지, 뭐 그렇게 되면 마감 조치가 미실시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저희가 가서 바로 현장에서 직원을 보내서 마감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일러 온수기 그 설치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일러가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 K FU 433-27-1에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KGS GC208이라고 주거용 기준과 GC209 산업용 기준으로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원래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 질식사고나 아니면 배기가스가 체류가 돼서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장소에는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이나 뭐 거실, 뭐 그런 데 다 설치를 안 되는데, 근데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뭐 도시가스 허가를 안 받은 거냐? 허가를 받았는데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2의 7의 1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배기통 연도에 보면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노란색 딱지로. 그 노란색 딱지는 그 배관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고 이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 보일러 연도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항목이 붙은 딱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연도와 연도 사이, 그러니까 그 이음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이음에 아까 그 호수 고정 밴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안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뭐 고드름이나 아니면 누가 이제 뭐 화분 같은 걸, 돌멩이 같은 걸 던져서 탁 쳐버리면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베란다나 이렇게 설치가 된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당장 그 위험을 확인을 하고 감지할 수 있지만, 방 같은 데서는 주무시다가 그래버리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래는 안 되지만 실내 연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조건 방 보일러 뭐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다고 부적합이 아니라 그 적합한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소방관님들이 가서 확인해 주실 거는, 뭐 제가 판단하는 거지만 그 연도의 연결 상태나 아니면 흔들었을 때 빠질 것 같거나 그 고정시켜 놓은 것들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도시가스나 안전공사의 법 기준을 통해서 설치 기준이지 점검하는 데 기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는 그 당겼을 때 빠지는지 뭐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실리콘으로 제대로 쌓아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방용 연소기 그 환풍기 환기구 설치 여부인데, 저희 직원이 오타를 냈어요. 그때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설치하도록 설치되는 것, 그 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에 목욕탕 또는 환기구가 잘 되지 않는 그 구조가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돼 있으면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그 보일러 실 면적에 뭐 일정의 면적을 해놓으면 그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실내 연도나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두 가지는 그 방에나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 개방용 연소기라고 하면 쉽게 집에서 쓰시는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 근데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쓰시는데 뭐 환기구나 환풍구 따로 안 두시잖아요. 문 열어서 환기 시키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고,
빨간 불꽃이 올라왔을 때는 공기 조성이 불량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를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뭐 확인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4번의 반밀폐형 연소기 급기구 설치 상태 확인과 배기통의 재료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도가 이탈됐는지 그리고 방조망이 설치가 안 되는지 방조망은 그 새 같은 새가 여기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막혀요. 막혀버리면 연소되다가 배기가스가 제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나갈 틈을 찾겠죠. 연기가 뭐 잘 아시겠지만 나갈 틈을 찾다 보면 이 연도 같은 게 제대로 그 실리콘 같은 걸 안 써놓으면 거기로 계속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질식사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조망은 반드시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배기통이 이탈됐는지 그리고 배기통을 미설치하고 쓰셨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톱 개구가 60cm 이내 그 창문이랑 60cm인데 이게 실내로 유입이 된다 해서 무조건 부적합은 아니고요. 그 실내로 유입이 됐을 때 방이나 사람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부적합인데 그렇지 않고 뭐 베란다로 바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과 차단돼 있고는 근데 실내로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저희가 안전공사에서도 다 확인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 큰 거 옆에 다 연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안전공사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그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 다 확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배기통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면 되는데 안전공사에서 아까 우리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사 필증이 다 붙어 있어요. 연도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도시가스 연소기, LPG 연소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는 다 안전공사 필증이 다 붙어 있어요. 확인 검사 필증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혹 좀 오래된 것들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역화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아시겠지만 불꽃이 그 뒤로 역류해서 그 역류라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옮겨 붙는 거를 방지하기 장치인데 이거는 저장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용접기나 뭐 그런 거 토치 같은 거에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설치할 건 없는데 조정기 압력 조정기 부분과 이런 데 이렇게 역화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 그 산소 절단하고 뭐 용접 불꽃이 튀는 것들을 역류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 따로 이렇게 사용하실 뭐 확인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소형 저장 탱크도 그 소형 저장 탱크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펜스 쳐져 있는 거기도 그 검지부를 바닥으로 30cm 이내 높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LPG이다 보니까 바닥에 제가 아까 체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시가스 누출 차단 장치에 보면 월 2천 미만의 휴지콕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영업용 식품 접객업소로서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짬뽕집인데 짬뽕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면적이 그 영업장의 면적이 33평이 넘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누출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부적합이고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그 조성이 1이라고 봤을 때 도시가스는 0.6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천정면으로부터 30cm 이내. 그래서
29cm, 28로 들어와야 되겠죠. 30cm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검지부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검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고 차단이 되는 구조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당이 되고, 그리고 특정 사용 시설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일종 보호 시설에 들어가는 연면적이 그 바닥 면적의 총 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1000제곱미터가 넘거나 뭐 병원, 학교, 뭐 의료시설 뭐 등등 해서 좀 커 보이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리고 학교나 중요한 시설들, 그런 데들은 다 일종 보호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월 사용 예정량이 1000만 넘어도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돼요. 특정 사용시설 내에서는 무조건 가스 검지부를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실별로. 그래서 그 연소기의 그 버너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8m 이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별도의 실이 마련되면 그 실에도 다 하나씩 다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것들이 작동을 했을 때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가스가라고 그 도시가스의 성분이 있는 표준가스로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뭐 지금 소방서에서는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단을 눌렀을 때 차단기가 작동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신호가 먹는지만 보시면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LPG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은 제외를 하고 바닥면에서 30cm 이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도시가스랑 LPG는 위랑 아래랑 설치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그 염두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 17번에 이제 가스 설비실에 가스 누출 경보 미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요? 그 중간 정도 보면은 몇 번? 17번. 예. 여기 이제 가스 설비실에 가스 누출 경보 미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24번에 가면 그 24번 한번 보시겠어요? 그 가스 누출 검지 통보 설비 및 이상 압력 통보 장치 설치 여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새면 경보가 울리면 이거 분명히 여기는 소형 저장 탱크는 시설이 큰 데일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실별로 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울리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 이게 찬빛 원주도시가스의 상황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상에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경보가 울리면 저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다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경보가 울렸을 때 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조로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부적합인 거죠. 근데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곳에 그 검지 설비 장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경보 장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얘기예요. 설비실에 누출 경보기가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검지부가 있고 그 알림부가 있고 제어부가 있어요. 그래서 검지부는 그 달려 있는, 아까 제가 30cm 이내에 달아야 된다는 게 검지부고요. 그다음에 경보부는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울려야 되니까 울리는 게 실별로 돼 있는지. 그래서 같은 실에 돼 있으면 뭐 울리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어부는 연소기가 달려서 들어와서 그 실내에 들어왔을 때 그 제일 가까운 외벽에다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딘가에 차단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다 차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또 다른 거 있으시죠? 가스 설비실이라고 하면 가스 장비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스 탱크.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설비실이면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당직실이나 뭐 이런 네. 데가 있습니다. 당직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 안에 설비실이, 공장 안에 그 설비가 돼 있으면 그 공장 안에 다 경보기가 달려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보기가 안 달려 있고 검지만 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차단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에 경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가스를 쓰고 있으면 여기 안에 경보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스가 새면 여기 안에 경보기가 달려 있어야 가스가 새는 거라는 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 검지부나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보시면 그 근처에 경보기가 다 달려 있어요. 검지되는 데 근처에. 네. 그래서 사람이 가서 쉽게 끌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경보기가 다 알리부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소형 저장 탱크 보셨던 부분을 지금 이거 확대를 해놓은 건데 LPG나 그 액화석유가스라는 표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체의 높이는 1m 이상이 돼야 돼요. 누구나 쉽게 드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계체의 높이나 그 표시 여부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계착 안에 인화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석유나 쉽게 불에 붙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1번은 아까 22번 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노출 경보 장치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역화 방지 장치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환기 설비도 그 환기가 되어 있는지 가연성 가스 저장 설비실의 환기 여부인데 이거는 그 고압가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뭐 이 부분을 점검을 가실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가실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고압가스를 일반 점검자한테 가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취지가 다중이용 시설이나 노후 시설들 특별 점검하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공장도 내년에는 예, 가요. 공장도 가세요? 나중에 하겠죠. 내년이 내년. 가수가 있구나. 아 내년에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건 LPG나 고압가스 쪽은 안전공사에서 직접 춘천에 있긴 한데요. 거기서 그 교육 신청을 하면 직접 나오세요. 나와서 교육을 해주시니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고압가스나 LPG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또 전문 분야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는 도시가스만 취급하지 다른 데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공동 적용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이 저장 설비실은 고압가스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한번 LPG나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신청을 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지기나 이런 거 종합시설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은 그 확인하실 때 다른 거보다 그 정화기나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간혹 보실 거예요. 공장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 방출구라고 그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놔서 그 확대를 해놨는데요. 이게 그 이산압력으로 올라가면 일단 1차적으로 도시가스에 통보가 오고 도시가스는 통보가 왔는데 일정 이상 또 올라가면 차단이 되고 차단이 됐는데도 계속 압력이 올라가면 그 리프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스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돼버리면 불이 확 그냥 오면 얼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방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kg 이상 압력이 올라가면 4kPa 이상 압력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방출이 돼요. 가스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압기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정기 시설은 벤트 구멍이라고 해서 그 조정기 조정기 헤드가 달려 있는 부분에 보면 그 뭐랄까 이렇게 사선으로 체크무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가스가 나오도록 그 일부러 설계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많이 나면 그 부분에 코를 대보시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스가 많이 새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압시설이나 이런 저희 그 이상압력 통보 장치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통보 설치가 검지부랑 아까 질문하셨던 제어부랑 올리는 거 세 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만 그 경보 장치는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다른 거 질문 사항 좀 있으세요? 점검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 따로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 공사가 도매 사업자고요. 도시가스가 소매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 공사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받아서
저희 지구정학이라는 데에서 압력을 낮춰서 수용과 할때 2.3kPa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가정용 보일러들은 2.3으로 공급을 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산업체 5톤짜리 보일러, 산양식품도 있겠지만 20톤짜리 보일러들은 2.3으로 공급을 하면 점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한 4kg, 높은 압력을 공급받거든요. 저희가 혹시라도 현장 나왔을 때 일반 가정용에서 가스 새는 거는 저희가 손으로 막아줘요. 간단합니다. 뭐 손으로 막아지고요. 근데 산업체에서 가스가 샜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막혀요. 압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 시설에 대해서 차단장치가 뭔지 모르시니까 도시가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저희가 차단을 시켜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불이 나서 접근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가장 가까운 관로에 차단장치를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잠그는 게 빠르지 거기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LPG 가스 보면은 가스통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50kg, 40kg 이렇게 예. 30kg 다 있나요? 사이즈로? 아니요. 충전 용기가 사이즈는 용기는 하나고요. 가정용 통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가정용은 거의 20kg고요. 예. 영업용에서는 50kg짜리 많이 쓰시고 넘어가면 거의 탱크로니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크기가 뭐다 골고루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많이 쓰는 게 20kg 에. 예. 그래서 그거는 그 100kg 미만이니까 보관실 따로 안 둬도 되는 거예요. 100kg까지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자부하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세요. 법적으로. 그리고 도시가스에서도 어린 법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는 이제 무상으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가스공사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점검을 했으면 도시가스는 한 6월달 정도 점검을 해요. 주기를 두고. 그래서 도시가스 쪽은 사실은 아직까지 원전에서 큰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이제 LPG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은 뭐 전통 시장 내에 LPG 시설들 사실 저희가 뭐 현장에 가보면 마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산업체나 이런 데는 차단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저희 목팀장님이 눌러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치는 안 되죠. 그런데 산업체 혹시 KCC나 산양 같은 데는 그걸 잘못 누르셨다가 재점화가 바로 안 되면 제품에 불량이 나기 때문에 큰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치는 안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점검을 나갈 때 서로 일정을 협의를 해서 저희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냥 나가서 혹시라도 테스트에다가 잘못되면 그 법으로도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 데 보선은 설치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안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돼 있어서 그 혹시나 뭐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체 가서 그거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 네오플랜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이렇게 대표소 하는데 그거 했다가 복구 안 되면 난리 나거든요. 재산상 피해 한 10억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에는 모든 분단에 가스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체는 도시가스를 거의 100%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산업체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조금 들어가셔서 상관은 없고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성동이나 또 어디지? 저 지방에 있는 지정면이나 실내 이쪽은 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그쪽은 LPG를 쓰시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는 식품 적격 업소로서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용시설,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는 그 강원도 고시에 의해서 예전에 99년도에 시랜드 그 참사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정 뭐 등등 해가지고 그 강원도에는 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돼서 사용 예정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종 보호시설로서
월 사용 예정량이 1,000루베 이상인 경우에는 또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돼 있고 영업용 시설 가정용은 제외하고 연소기의 총합이 2,000루베 이상인 경우에는 또 특정 사용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특정 사용시설은 그냥 규모가 좀 크면 특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크면.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예요. 롯데시네마 크잖아요. 근데 롯데시네마가 한 건물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101호는 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102호는 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분양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당 또 별개로 봐서 또 월세용 예정을 따져서 내가 특정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또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으면 특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식품적객업소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TFT 구성해서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 건물, 롯데시네마나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큰데 소유주가 1인인데 맞아요. 그런 데만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롯데시네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커도 다 분양이 돼서 소유주가 개별인 곳은 도에서 그거는 TFT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팀은 모텔을 자주 가는데 예. 네. 모텔 카운터 안에 주방 시설 이렇게 갖춰놓는 데가 있는데 네. 그런데 뭐 가스 누출 경보 장치는 그냥 경고사항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호텔은 거의 100% 카운터에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 카운터에 다 있을 겁니다.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 안 하고 아니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설치 여부 확인보다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모텔도 물을 데피는 거에 따라 그 방법이 틀린데 전기를 사용하시는 데는 가스를 별로 안 써요. 그냥 가스레인지 하나만 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용 예정량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시설로 분류가 안 돼요.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영업 면적이거든요. 영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따로 별개로 안 돼 있고 또 반대로 모텔은 또 식품 적객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본인이 쓰려고 하는 거지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거기는 판단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저희가 그 매일같이 뭐 특정 사용시설을 한 4개 정도 매일 점검을 해요. 저희도 지금도.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요청을 하시면 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가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장 나가서 보시는 게 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가스 경보기가 제대로 되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근데 표준가스 뭐 이런 장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요청을 하시면 그것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냄새가 나는데 어딘지 못 찾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러면 저희 회사에 좀 국가장비지만 뭐 레이저 메탄 검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같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총으로 쏘면 다 잡히거든요. 저희 갖고 있는 거는. 확신은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현장 가스 점검 나가는 그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단체로 어떻게 요청을 해 같이 나가는 게 편하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근데 한 수용과 시설에 이게 다 나가면 놀라지 않으시죠? 대표랑 한두 분 정도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점검하시면 한번. 저희가 매일 합니다, 매일. 아, 네. 스케줄 때 저희가 지금 한 580개 정도 있는데요. 특정 시설이 스케줄을 나간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하거든요, 점검을. Q&A가 없을까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시간 되는 네, 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같이 조율을 예, 해가지고 주시면, 한 번씩 그 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시설에 같이 가시는 게 나니까 전화를 미리 주시면 그런 시설을 같이 도와드리는 걸로. 내년에가 되겠죠. 내년이든 뭐 저희는 매년 하는 거니까요. 네. 매일 매년 합니다. 사람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냥 사전에 혹시 그 원하는 팀이 있으면 연락을 사전에 좀 네, 네. 드리고 같이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네. 나가야 되는데 욕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이제 나가요. 하시다 보면 궁금한 거 이렇게